안녕하세요, 설기짱입니다. 오늘은 나가기 전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완전 저의 생얼 플러스 안경까지 착용한 상태거든요. 제가 시력이 엄청 안 좋아서 안경을 끼면 눈이 반쪽이 돼요. 보셨죠? 그래서 렌즈를 필수로 껴줘야 되고, 아무튼 저의 완전 내추럴한 모습부터 찍어보려고 이렇게 생얼로 앉았습니다. 지금 갓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냥 수다를 떨어볼게요. 이거 생얼? 안경 끼는 사람들 이런 장난 종종 하지 않나요? 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핑크 메이크업입니다. 일단 렌즈를 껴줄게요. 안경 안녕. 제가 요즘 자주 끼는 렌즈인데 렌즈베리의 슈슈 핑크 컬러예요. 제가 핑크 덕후니까 또 핑크 렌즈 되게 많이 유목민 짓을 해봤거든요. 근데 렌즈베리가 핑크 컬러 제일 잘 뽑고 티가 많이 나요. 다들 아시죠? 핑크 렌즈라고 샀는데 발색은 하나도 안 되고 브라운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렌즈베리가 특히 핑크 컬러를 잘 뽑습니다. 얘가 직경이 좀 커서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보면 발색도 좋고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으로 잘 쓰고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스킨 아쿠아 톤업 에센스,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여행 갔을 때 사거나 직구할 때 껴서 사고 있고요. 톤업도 되고 선크림 기능도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 안 하고 나갈 때도 꼭 이거 바르고 있어요. 가볍고 제형이 좋습니다. 산뜻해서. 선크림 잘못하면 기름기 엄청 많이 끼는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7주년 기념 영상을 찍어보려고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7주년 콘텐츠 뭐 할지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을 올렸거든요. 여러 명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7주년 기념 커플 사진 찍기, 뭐 여행 가기, 한복 입기, 뽀뽀하기 막 그런 거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7년이나 만났으니까 엔간한 거 진짜 다 해봤어요. 올해 사귄 커플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너무 다 해서 할 게 없어요. 호캉스도 갔었고 기념사진이야 여러 번 찍었고 그래서 뭐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크림을 다 발랐으니까 세잔느 블루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 핑크를 썼었는데 이 블루 버전이 여름용으로 뽀송하게 나온 편이어서 여름에는 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에는 핑크 베이스, 여름에는 이 블루 베이스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이 제형이 여름에 좋은 묽고 가벼운 제형이고 톤업도 잘 됩니다. 일본 회사가 좀 베이스류를 잘 만드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7주년 컨텐츠로 뭐 하지? 어쨌든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보내기는 아깝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문답 중에 한 분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개 장소를 돌고 7시에 초를 불어라 막 그런 거를 써주셨는데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7가지 장소를 하루 만에 들려보자 라는 거를 준비를 했고요. 다행히 그 7개 장소들이 동선이 멀지가 않아서 한 번에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개 장소가 어딜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베이스 끝났습니다. 저는 베이스 다음에 이 컨실러를 써서 잡티를 가려주는데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제품이고 트러블을 가려줄게요. 저는 피부가 얇은 편이고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한번 올라오면은 잘 보이는 편이라 컨실러를 꼭 써줘야 돼요. 피부 얇다고 알러지가 올라오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피부가 얇으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피부과에서 몇 번 레이저로 지지니까 기미 같은 거는 좀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트러블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성형 같은 건 안 했고 주기적으로 피부과? 피부 관리는 받고 있어요.
평형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한다면은 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코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그거 아시죠? 코가 엄청 한 바가지로 나오는 거. 그래서 원래 콧볼이나 좀 코를 세울까 했었는데 너무 무섭고 부작용이 생길까 봐 못하겠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형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뭐 어쩌겠어요. 나이 먹으면은 얼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얼굴에서 단점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이크업으로 대충 덮고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메리몽드 해피 유어 데이 쿠션으로 마지막 피부 마무리를 해줄게요. 얘는 사실 귀여워서 갖고 다니는 건데 발림성도 저랑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일단 귀여워, 합격. 그 요즘 쿠션들은 크기가 되게 크게 나오는 디자인이 많은데 얘는 사이즈가 작아서 좋습니다. 턱에 뭐가 났네요? 무슨 일일까? 아이씨, 안 그려져. 피부를 조져줍니다. 달걀 귀신 됐어. 눈썹이 없어, 눈썹이. 끝. 그리고 캔메이크 파우더 010. 일본 갔을 때 샀던 건데 너무 오래돼서 다 벗겨졌어요, 칠이. 그냥 이렇게 유분 많이 끼는 데만 한번 톡톡 쳐줍니다. 얘가 투명일 거예요, 아마. 요즘은 여름이랑 조금만 나가 있어도 더워가지고 막 개기름이 끼더라고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허니브라운이랑 애쉬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탈색하면은 눈썹 탈색도 집에서 같이 해가지고 평소에 생얼일 때 눈썹이 없어요. 괴짜가족 아세요? 괴짜가족의 진처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밝은데 눈썹 탈색을 안 하면은 눈썹만 시커매서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데서 작은 탈색약을 파는데 그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검정색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한 번씩 해줍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또 관심을 가지고 올라왔네. 뭐해? 여러분은 화장할 때 신경 쓰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글리터랑 볼터치, 블러셔를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눈썹이 점점 생기고 있죠. 눈썹은 그냥 대충 라인 맞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나한테 어울리는 화장 정도는 하는 편이라서 다행이에요. 확실히 좀 미술하는 사람들이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화장할 때도. 아! 뭐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면 관심 갖고 막 알짱거려요. 아이! 입에 털 들어가! 이제 얘로 눈썹 색을 통일시켜줍니다. 얘까지 칠해주는 게 눈썹이 자연스러워져요. 눈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게요. 눈은 이 섀도우를 많이 쓰는데 엄청 많이 써서 얘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 킷 02 핑크 스위츠. 이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건데 은근히 쿨톤 메이크업에 좋은 핑크 팔레트예요. 하지만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필요하시다면 번장이나 중고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쟁여놨어요. 왜 내가 쓰는 아이템들은 단종이 되는 걸까?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 근데 이게 정말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섀도우 팔레트인데 단종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화장품 중에 가루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크게 없어서 세균이 번식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써도 괜찮대요. 그래갖고 가루 화장품 중에서 내 인생템이 있다 이러면 좀 쟁여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누구였지? 그 회사원 A님인가? 그분이 성분 의뢰 맡겼는데 세균이 검출이 거의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액체 틴트류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런 거는 쟁일 수 없다더라고요. 제가 또 쓰는 템 중에 단종된 틴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쟁여놔봤자 영원히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다 파여서 쓸 게 없어요. 제일 연한 걸로 일단 눈에 기본을 좀 잡아주고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어울리나 싶어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얘도 다 잘 쓰는 애들 다 패여가지고 쓸 게 없는데 좀 핑크로 눈을 강조해줍니다. 팔레트 같은 거 마음에 들어 사면은 발색이 너무 연한 팔레트들도 있더라고요. 팔레트도 여러 개 많이 사봤는데 정착한 거는 이 릴리바이레드랑 데이지크 팔레트로 정착을 했었어요, 제가. 그거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자주 쓰고 그거 제가 쓰는 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카트리지로 되어 있는 그 옛날에 연필 중에 카트리지 연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섀도우인데 그냥 휴대용으로도 괜찮고 저렴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좀 깔아줬고 요 갈색 있는 걸로 명암을 대충 줘요. 로리타를 입으면은 화장을 너무 연하게 하면 옷에 얼굴이 묻히기 때문에 조금 티가 많이 나게 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옆구리를 넓혀줍니다. 눈이 좀 옆으로 커졌죠? 그리고 이제 제일 진한 브라운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화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저는 재밌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을 하나하나 완성돼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것 같아서 색칠놀이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련의 행위가 재밌습니다, 저는. 가끔 귀찮을 때도 있긴 한데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느껴지는 행위. 이제 여기 다 해줬고 밑트임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쓰거든요. 요거는 애교살, 버샘의 언더 아이 메이크업. 이 눈 밑에는 로즈 밀크티로 이렇게 눈을 좀 틔워주고 메리몽드 글리터 아이라이너로 또 여기 눈 밑에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러면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지뢰게 양산형 하시는 분들이 눈 밑 트임을 엄청 과장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원래 제가 눈이 작은 편은 아니어서 너무 과하게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눈 화장을 할 때 조금 과감해야 되는 면이 있다. 여기 눈 밑을 조금 커 보이게 틔워줘요. 뭐 하다가 우연히 이 밑트임 메이크업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얌전하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언더에 섀도우만 바를 때도 있어요. 귀찮다 혹은 얌전하게 화장을 해야 된다 하면 그냥 평범하게 해요. 하지만 로리타 입을 때 메이크업은 뭐다? 화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눈 밑 트임을 해줬고 얘로 글리터로 이 남은 공간을 채워보겠습니다. 나중에 뭔가 좀 비어 보인다 싶으면 그때 좀 더 채워줘도 되고 나의 마음. 화장을 진짜 빨리 하면 지금은 얘기하고 하느라 좀 걸리는데 15분? 2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은 데이지크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요거 해줄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뭘 샀는데 공짜로 받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서 제 돈으로 또 샀어요. 너무 막 뭉치지도 않고 그리기도 편해서. 사실 메이크업은 그냥 나한테 어울리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사람마다 어울리는 화장이 다 다르잖아요. 확실히 좀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붓펜 타입이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쌍꺼풀이 여러 겹이라서 붓펜으로 잘못 그리면은 되게 이상하게 그려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젤이 낫다. 이제 한쪽 아이라인이 생겼습니다. 오늘 입을 옷을 골라놨는데 그 옷이 핫핑크랑 보라색이 들어가서 좀 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리타를 입으면 준비할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미리 전날에 옷을 생각해두고 세팅을 대충 꺼내두고 자요. 아니면은 액세서리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을 아끼려면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디를. 이제 대충 눈이 생겼죠? 또렷해졌죠? 그리고 오늘은 이 컬러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빼줄 거예요. 얘는 옛날에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는데 브랜드는 모르겠고 그냥 컬러풀 리퀴드 아이라이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핑크색인데 한국에는 이런 컬러 아이라이너를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엘리나 타오바오에 보시면 종류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면 좋은데 잘 안 팔아요. 제가 그래서 해외 중국에서 여러 가지 컬러의 아이라이너들을 쟁여두고 쓰고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보면은 포인트가 돼서 예뻐요. 페스티벌 같은 데 갈 때도 좋고. 제가 코로나에 3번째에 걸렸었는데 후유증이 계속 가래가 껴요. 무슨 아저씨처럼 가래가 너무 끓어가지고 원래 비염이 있었어서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비염이라. 그리고 좀 덜 발렸다. 아이섀도우가. 이게 작은 거 보면서 하려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눈에 글리터 올리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려요. 화려한 거 최고. 올렸고 눈이 조금 완성이 됐죠.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건데 먼저 이걸로 속눈썹을 올려줘야겠죠. 속눈썹 연장을 하고 싶을 때 제 성격상 메이크업 지울 때 너무 답답해서 오래 유지를 못해요. 일본 갔을 때 여행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때 유니콘 속눈썹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7만 원인가 8만 원 했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지만 제가 하도 눈을 빡빡 닦아가지고 금방 다 떨어졌어요. 좀 올려줬으면.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이 VDL 핫핑크색 마스카라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샀는데 페스티벌 서클 컬러 마스카라라고 예전에 나온 건데 멀쩡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핫핑크 컬러로 한정 출시를 했던 거라 종종 이렇게 핑크해지고 싶다 하면 쓰고 있어요. 컬러 마스카라도 한국에서는 잘 안 파니까 타오바오나 알리를 이용해보세요. 거기 가면 하얀색 마스카라도 팔고 핑크색도 팔고 종류별로 아주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인기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다른 하얀 색깔 마스카라도 있는데 그거 사려고 타오에서 검색을 했어요. 엄청 싸거든요. 하나에 막 3,000원도 안 해요. 발색 어떨지 후기 봐야지로 봤는데 후기에 죄다 고조 사토로 코스프레 하는 사람 후기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하얀 속눈썹. 호스어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뭉치게 적당히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런 핑크색이나 컬러 마스카라는 뿌리부터 안 발라주면 좀 이상해요.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편안하게 무릎에 앉아있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 무릎냥이에요. 부럽죠? 루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때도 막 옆에 붙어서 자고 침대를 당연하게 올라와요. 그냥 따로 자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사람에게 붙어서 잡니다. 이거 엄청나게 쪽박받은 건데 여름에는 좀 더워요. 얼마 전에 제가 서영님이라고 보스 룩을 입으시는 유튜버님을 만났는데 그 보스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와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확실히 좀 과감하게 칠해야겠다. 다음에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찐 보스 메이크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작년에 패션쇼 때 칠해본 적은 있는데요. 제가 하니까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눈이 시커먼 사람이었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보스 메이크업에 안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메이크업 받아보기, 해주기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다 발라줬습니다. 눈이 정말 핑크해졌어요. 이제 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한 질스튜어트 글리터로 이름이 안 써있네요. 아무튼 질스튜어트 한정 블러썸 어쩌고 글리터로 언더를 한번 해주고 질스튜어트가 진짜 글리터랑 블러셔가 짱이에요. 진짜 저만 믿으세요. 섀도우는 제가 썼을 때 발색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글리터가 진짜 짱입니다. 진짜로. 블러셔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좋아요. 블러셔 하고 나가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디 거냐? 눈을 이따가 글리터 몇 개 더 올려줄 거고 눈이 끝났고 쉐딩을 해줍니다. 저는 쉐딩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뭐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턱 쪽이 너무 어려워요. 턱 쪽이 해도 티가 나나 싶기도 하고 다이소 저렴한 쿨톤 쉐딩 제품이에요. 턱은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하고 요즘은 코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를 핥기 시작했어. 내 다리가 더럽나? 방금 씻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뭔가 차이가 있나요? 제가 쉐딩을 잘 못하는 거겠죠? 뭔 차이지? 오빠 여기도 하시던데 쉐딩 잘하는 법 구합니다. 몰라 그냥 대충 해. 코 해줍니다. 코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버 분들 거 보니까 이 코를 살짝 조각해서 쉐딩을 해주면 코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코를 여기 중간에 그림자를 넣어주면 좀 작아 보인대요. 보고 그거 생각났어. 입시미술 중에 상황표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 묘사할 때 얼굴 이렇게 그림자 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났어. 뜬금없지만 입시미술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황 표현은 아니었지만 칸만화였거든요. 칸만화가 주제가 이렇게 막 땡땡이는 무슨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즉석에서 주는데 그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짜고 만화를 그려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라면 진짜 못할 것 같아. 입시 미술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려나?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브러쉬 가지러 가야 돼서. 안녕. 가. 이 코 쉐딩 브러쉬를 안 가져와서 이쪽을 해주면 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좀 풀어주는 그런 걸로 쓰고 있고. 얘도 다이소에서 샀던 브러쉬예요. 화장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면을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하다. 저는 화장하는 여자도 좋지만 화장한 남자분들도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막 남자가 화장하면 너 게이냐 막 이상하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남자들도 본인의 얼굴에 맞는 화장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 모델들이 아이돌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꾸미는 남자 좋습니다. 어울리면 그냥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제 하이라이터 아니다 블러셔부터 해줄게요. 제가 아까 그렇게 좋다고 염도를 냈던 젤 스튜어트 블러셔. 얘도 너무 많이 써서 단종이 된 제품이라 번개장터에서 하나 쟁였고요. Believe in Love라는 제품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에요. 블러셔 광인인 저는 블러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림 그릴 때도 블러셔를 꼭 칠해요. 캐릭터 볼 칠할 때가 제일 재밌다. 저는 항상 인형 같은 메이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턱이랑 인중이랑 코에도 발라주거든요. 토끼 같은 메이크업으로 만약에 좀 얌전한 자리에 간다, 일하러 간다 하면은 블러셔 그냥 엄청 연하게 볼만해요, 볼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뽀용한 느낌. 아무튼 지금 블러셔까지 했고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라카 핑크빔 하이라이터. 얘도 하도 맨날 써서 다시 사야 됩니다. 광대 위쪽에 발라주고 콧대 이렇게 슥슥 해주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티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실내고 영상이라 아마 티가 잘 날진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예뻐요. 이런 부분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해줬고 이제 립은 요즘 많이 쓰는 조합.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랑 에뛰드 단종된 베리 무스 틴트로 마지막 입술 해볼게요. 요즘 오버립 메이크업 유행이어서 추천받아서 사봤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림자를 입술 밑에 주면 언더에 음영이 생겨서 입술이 또렷해 보여요. 그리고 인중에도 그림자를 주면 인중이 조금 더 뚜렷해지거든요. 요즘 오버립 메이크업 유행이니까 이거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하나만 사면 그림자 주는 거랑 오버립을 다 할 수 있어서 강추템입니다. 너무 쓰게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풀어줘야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웃긴 댓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디서 달렸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저한테 중안부 감별사가 왔어요. 중안부가 길어서 얼굴이 안 예쁘댔나 뭐 안 어울린댔나 로리타가? 그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살다 중안부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는구나. 진짜 하는 거 참 힘들겠다. 그 사람은 누구 보면은 저 사람 중안부가 길다 중안부가 짧다 이것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진짜 저렇게 살면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이 중안부가 길던 짧던 본인의 분위기에 어울리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중안부 길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를 여기가 길네 짧네 조각조각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면 삶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도 말했듯이 악플이나 그런 댓글은 본인을 투영해서 쓰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중안부가 컴플렉스겠죠. 그거는 중안부를 성형하실 게 아니라 마음을 성형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본인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버립을 살짝 하면은 입술이 좀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경계 안 지게 해주는 게 포인트. 얼굴 생기고 있어. 하이라이터랑 포인트 글리터만 해주고 끝! 컬러그램에서 올영 세일할 때 산 거거든요.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 요거 괜찮더라고요. 하트 모양인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주기도 편해서 잘 산 템. 콧대 쪽이랑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해주면 진짜 영롱하게 촤르르락 빛이 나요. 얘를 이 브러쉬로 눈 앞머리 쪽 밝혀주면 귀엽습니다. 핑크 덕후 아니랄까봐 화장품, 화장 도구 거의 다 핑크죠? 아무튼 뭐 유튜브 하고 영상 올리면서 온갖 평가질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 댓글을 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1호선 광인 같은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겠죠? 피부색, 나이, 뭐 얼굴, 뭐 몸매, 중안부 뭐 이런 거로 다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어쩌라고?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거 뭐 어찌라고. 그런 거 본다고 막 나 너무 못생겼나 봐. 어떡해 나 로리타 못 입겠다. 이런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여러분도 혹시나 누가 고나리질한다, 악플 단다 이러면 그냥 아휴 진짜 불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짠! 그리고 요즘 꽂힌 거 여기 위에도 해주면 좋더라고요. 어떤가요? 얼굴이 괜찮아졌나요? 마지막으로 눈 밑에 알리에서 산 저렴이 글리터를 얘가 진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쓸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얘가 중간중간에 별 모양 글리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귀여워요. 제가 막 주위에 이거 좋다고 추천하고 다녀요. 글리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꽂힌 거 그 테무에서 샀던 거 있잖아요. 저렴한 반짝이 스티커 진짜 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로리타는 과한 게 포인트니까 그냥 이거 하나 더 붙인다고 별차이없거든요. 짠! 맥 픽서 뿌려주고 끝입니다. 메이크업 끝!